탈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카불로 진격하여 카불이 함락당하는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 선진국들조차 당황시킨 대혼란 사태였습니다. 카불이 피바다로 변할 거라는 우려 속에 각국은 외교관과 주재무관, 교민 등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이때 한국의 작전은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되었으며 작전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이 일부 공개되자 각국의 외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작전 개시 2주 전부터 미라클 작전을 준비해왔고 이에 대해 대외비로서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이는 한국 입국 대상인 아프간인들이 카불 모처에 완전히 다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되어버리면 탈레반 측의 귀에도 들어가 이들의 출국을 방해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레반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일주일 전에 뒤늦게 이송작전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카불이 함락되기 시작한 직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왔던 것이죠. 작전을 수행할 한국의 수송기 3대는 카불 함락 하루 전에 이슬라마바드에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중간에 수송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의 영공 통과 협조, 파키스탄의 공항 사용 협조, 태국의 급유 지원 협조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작전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여 군 수송기를 기항시키는 것, 2단계는 군 수송기를 적시해 카불 공항으로 투입하여 대상자를 중간 기항지로 이송하는 것, 3단계는 조력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이었고 결과가 말해주듯 완벽한 작전이었으며 작전 대성공이었죠. 미라클 작전 성공은 많은 의의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자력으로 수백 명의 외국인을 국내로 탈출시킨 작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이는 전쟁으로 인해 타국의 원조를 받고 타국이 자국민을 철수시켰던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민을 구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믿으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실제로 한국은 6년 전에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직원까지 탈출 의사를 물어보는 등 한국은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는 차후 대한민국이 다른 제3국에서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업무 또는 군사작전을 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작전을 수행하면서 여러 우방국들에게 신속한 협력을 얻어내 수송 지원, 공항 사용 승인, 공항 경계 지원, 영공 개방 등을 받는 외교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신속, 확실, 치밀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은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일본에서도 조명을 받았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구출 작전을 통해 현지 직원과 가족 390명을 탈출시켜 난민이 아닌 특별공무자로 받아들였다며 한국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논했고 당초 한국도 일본처럼 단순히 공항에서 싣고 가는 1차원적 방법을 이용해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이 주도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고 전했으며 산케이 신문은 이번 한국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이 한국의 외교력에 있어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패닉에 빠진 부류는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마저도 한국과 전쟁을 해서 독도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듯 극우 일본인들은 꾸준하게 한국과 대화가 아닌 무력 충돌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나도 일본의 자위대를 상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자위대의 무능한 실체가 드러나고 한국이 군사적으로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치밀하고 무시무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자 한국군과 특수부대에 대해 고찰하며 한국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국가의 명운을 걸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과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일본 반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아프간에서 작전을 성공한 요인은 특유의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인가? 요건에 맞는 대피 희망자를 전원 구출했다는 것은 한국 말고 어떤 국가도 하지 못했다.
이건 자위대와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과 전쟁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생길까 걱정된다. 한국과 매우 큰 트러블이 있어도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가진 모든 군사적 역량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전쟁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대와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가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 전쟁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작 아프간에서 사람들 좀 구출한 것 가지고 전쟁이 나면 한국의 작전 능력으로 일본 본토에 한국 특수부대가 침입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함과 동시에 일본의 방공망은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전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질 것이니까 걱정 좀 그만하길 바란다. 분명히 자위대가 한국을 박살낼 것이다. 나는 이번에 한국의 작전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은 계획한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냈다. 과연 전시 상황이라고 다를까? 만약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이 일본 본토에 한국군이 상륙하는 것이라면 나는 벌써부터 소름이 끼친다. 이번 한국 작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한국은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에 모든 절차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비밀리에 일본과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쪽에서 한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도발은 그만두자. 자고로 전쟁은 땅이 크고 경제력이 부유한 국가가 이기는 것이다. 한국의 영토를 보라. 저런 코딱지만 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무슨 수로 일본을 이긴다는 거냐? 그리고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 한국의 경제력 따위로는 일본의 생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의 경제력 순위는 몇 위지? 10위권 안에는 들어오는가? 한국의 육군이 일본에 상륙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 50년 동안 육군을 증강시켜온 국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와 정예사단이 일본 땅을 밟는다면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세계 최강이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프간에서 이루어진 치밀한 작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아프간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은 역시 보통이 아닌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을 떠나 자위대에 너무 실망했다. 평소에는 한국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이토록 영양 차이가 나버리면 어떡하자는 것인가? 자위대의 훈련 시간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리길 바란다. 대체 어떻게 한국군에 대항하려는 건지 한심하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일본 영토에 한국 특수부대가 상륙한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에게 괴물체로 보일 수도.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육상 자위대를 더 키워야 한다.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해상 자위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는데 전력을 과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